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제 유튜브 강의는 오늘이 세 번째네요. 네, 23번째? 24번째인가? 23번째인가? 네, 네, 사실 6월 25일부터 매주 한 편씩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야기할 내용들 어떻게 생각하면 아시는 내용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어도 뭔가 이렇게 자극이 돼야 행동으로 옮겨질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한 거죠. 뭔가 매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아는 내용을 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나? 많은 사람들이 어, 알아요. 아는데 뭘 또 이런 반응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준히 이 미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동으로 알고도 못하는 부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미팅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를 좀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런 미팅을 갖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또 어떤 일에 있어서 결정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게 또 한 주가 될 수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고, 한 해가 될 수 있고, 나의 인생 전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파트너분들과 사실 소통을 하는 거를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제 파트너분들이라면 반드시 좀 잘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녹화를 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하기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잘 하는 건가? 이 변화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던 거가 있는데 그걸 멈춰야 되고 새로운 거를 시작하다 보면 서투르고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게 변화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변화할 수 없다는 말 많이 듣잖아요. 사람 안 변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 변화가 발생되는가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 변화는 반드시 뭔가 내가 강한 결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오래 해왔던 것을 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큰 손해를 보면서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2026년이라는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앞으로 뭐 아직 좀 남았어요. 오늘이 11일이니까. 근데 2025년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가 잘 해온 것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잘 못한 거는 또 뭐가 있을까? 이 두 가지 점을 잘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 부면이 잘 못했던 것들이라면 우리가 버려야 하고, 또 잘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방향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면에 있어서 성공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잘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바꿨다면 또 하나의 변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들이 잘못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활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 뭐 생활 필수품도 마트를 바꾸는 게 이 애터미 사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바꾸는 거, 변화하는 거. 저는 코스코에서 물건을 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월마트를 가서 물건을 보다 보면 나중에 코스코에서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꽤 많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H마트나 RC마트, 한국 마켓 예를 들면 익숙했던 마켓에서 사던 게 있는데 뭐 가까운 다른 마켓을 갔다가 그게 보이면 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자꾸 예전에 갔던 데서 사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변화되지 않고 익숙했던 것과 이제 새로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에 결정, 이 변화, 이게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이 사소한 것도 생각보다 잘 안 돼요.
뭐 아마존에서 물건을 막 시키다가요. 어느 날 테무에서 광고가 막 오더라고요. 테무 걸 보니까 막 사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테무에 있는 제품을 아마존에 있나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굉장히 이 소비 습관도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토미 사업을 위해서는 마켓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한 결심을 해야 되고,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던 습관들,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뭔가 새로운 거를 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점을 생각하면서 참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내 스스로가 과연 이렇게 바꿔서 정말 좋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기존에 해왔던 게 더 좋은 거라면 내가 지금 바꾸는 것이 실수나 잘못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깊이 있는 생각을 해서 뭔가 결의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물론 사람마다 틀려요. 순간적인 어떤 마음으로 결정하려고 하고 좀 성격이 급하다 보면 빨리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심사숙고 철저하게 확인하고 나서 천천히 변화하는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두 부류를 경험으로 이제 많이 느끼게 됐어요. 저는 어떤 부류인가? 과거에는 사실 변화를 싫어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물 흐르듯이 사는 것이 그냥 제 습관이었는데, 뭔가 이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내가 좀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이 들면서 내가 그동안 살아오는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겠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내가 잘못된 것들을 바꿔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변화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습관들도 많이 변화가 됐고, 또 크게는 정말 이 애터미가 제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이런 생각이 정말 큰 변화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이 애터미를 기준으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 간절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살아온 것들이 좀 만족스럽지 못했고, 뭔가 내가 잘못 살아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게 어떤 가족적인 그런 문제와 더불어 좀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상의 방법이 애터미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애터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애터미를 알아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제 결정이 맞았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이것을 계속 꾸준히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2025년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잘했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 못했는가를 애터미 비즈니스에서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는 부족한 점들이 많잖아요. 사생활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저는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배우면 배울수록 새로운 거를 알게 되면, 아, 내가 잘못했었던 거구나,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아주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애터미 사업에 플러그인이 돼서 새로운 영상을 보고, 또 저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해오신 분들도 있다 보면 저는 그분들의 말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도 사실 우리 애터미 사업을 정말
FM대로 잘 해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뭐 잘한 부면도 있지만 뭔가 발전돼야 될 부면을 갖고 사업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결과가 어떤가를 조금 저도 조사를 해봤어요. 저 나름.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FM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파트너가 나랑 똑같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뭔가 하는 거는 굉장히 쉽게 복제가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계속 미팅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잘못된 것들은 굉장히 쉽게 복제가 돼서 파트너들도 그걸 알면서도 행동을 하는 모습을 봐요. 왜 그럴까? 이게 아닌데, 제대로 해야 되는 방식이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과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의 차이가 좀 있다는 거를 어느 순간 느꼈어요. 처음에는 몰랐던 부분인데, 뭐가 가장 큰가 하면, 미국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한국의 시스템을 완전히 플러그인 하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애터미를 시작했어요. 한국은 박한길 회장님이 처음에 모아놓은 사람들을 계속 시스템에 플러그인을 시켜 나갔기 때문에 그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은데, 속리산에 1박 2일 세미나를 와서 석세스 아카데미를 참석한 사람과 그 자리에 참석해보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미국은 그 당시에는 유튜브라는 것도 없었고, 한국에서 석세스 아카데미가 진행되더라도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참석조차도 못했잖아요. 사실 본사에 오셔서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끔 미국으로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그 당시에는 전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한 거는 이제 미국에 사시는 한국 분들이 이거를 시작하셨는데, 2010년 당시에 미국에는 많은 다단계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다단계가 정말 애터미처럼 합법적이고 정말 아주 시스템 수익을 보장해 놓은 거라면 사실 애터미로 갈아탈 이유도 없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해서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 물론 한국에서도 피해 보신 분들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미국은 한국과 달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애터미 들어보니까 괜찮아. 근데 그동안 해왔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배운 그 방식으로 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왜?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애터미 사업을 통하면 그동안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던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그런 거 다 버리고 새로 시작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미국이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저의 깨달음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공을 하신 많은 크라운 마스터, 그리고 많은 로얄 마스터, 이런 분들이 지금 미국에 계시잖아요. 아직 임페리얼은 나오지 않으셨지만, 이 과정이 사실 15년, 16년 정도, 이제 15년이죠. 이제 15년이 되도록 아직 임페리얼이 미국에선 나오지 않았다. 뭐 조만간 나오시겠죠. 그런데 최근에 들은 중국에서는 5년 만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됐는데, 사실 여기서 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진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이 흐려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미국에서 그럼 뭘 잘못했냐, 한국이랑 뭐가 달랐냐, 이거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시스템 자체가 일반 애터미 사업이랑 좀 다른 구조로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사업자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소비자면서 사업자인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정말 규모 있게 뭔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직급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중국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 엔가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로 굉장히 떨어졌고 그래서 수당이 좀 적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물론 미국은 가능하면 엔가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당을 좀 더 높게 측정해 주려고 법인장님이 노력하신다는 점도 우리는 듣게 되었는데, 다른 나라에 저는 아직 경험은 없지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수당이 굉장히 줄었다. 그 이야기를 법인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 많은 상위급 직급자들이 나와서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또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게 왜? 네? 많은 직급자가 나온 것 때문에 왜 우리 수당이 줄어들어야 되나? 그럼 앞으로 계속 그래야 되나? 다른 나라에서 직급자들 막 임페리얼 막 나오면 우리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중국의 비즈니스에서 사업자들을 뭔가 이렇게 상위급이 나왔다고 해서 전 세계의 수당이 움직일 정도로 변화가 막 올 정도로 영향을 줄 정도로 그렇게 됐는가 좀 생각해 봤어요. 어제 이제 저희 스폰서인 국장님이랑 그 점과 관련돼서 좀 토론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생각들이죠. 왜냐하면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N가라는 거는 전체 PB는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포인트를 받아가는 사람들, 즉 사업자들이 많으면 N가는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거죠. PB가 물론 딱 정해져 있지는 않죠. 계속 PB는 늘어나니까 또 사업자들이 또 수당을 많이 받아가는 거긴 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쉽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업자들의 포인트가 많아지면 우리의 N가는 줄어드는 게 확실합니다. 근데 미국에 사업하는 거하고 중국에서 사업하는 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 미국이랑 비교해보지 말고 한국이랑 비교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오토 세일즈 정도 되시는 분들은 사실 매일 그 핸드폰 체크업을 안 하더라도 통장으로 돈이 딱딱 들어오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 보세요. 저는 아직 미국에서 이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왼쪽과 오른쪽이 가능하면 낭비되지 않고 수당을 받아가면 좋지 않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30만이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는 거지 저절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정말 완벽하게 양쪽을 이렇게 파트너를 전개해 나간다 해도 과연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쪽은 하루에 250만이 올라오는데 이 한쪽이 30만밖에 안 올라와서 딱 매칭이 돼버리면 나머지 220만은 내 기준에서 날아가잖아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B는 많이 올라왔는데 점수는 그냥 15점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그걸로 인해서 N가는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직급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임페리얼이 되려면 좌우에 크라운 마스터가 두 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크라운 마스터 밑에는 로얄 마스터가 두 명 해서 8명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서 이 계산하기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쭉쭉쭉 내려가다면 세일즈 마스터까지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어야 임페리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1일부터 15일까지에 일어나는 일이면 그 15일 동안은 포인트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겠죠. PB는 어느 정도 한정돼 있을 거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중국이 직급을 가면 N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맞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250만에 30만 해가지고 220만이 그냥 PB가 아깝게 날아가는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많은 나라에서,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런 게 있대요. 어떤 분들은 5천만이 되면은 상한가? 그러니까 리타이어 하시잖아요. 이쪽 하루에 딱 눈 떴는데 5천만이 딱. 근데 정확하게 5천만이 딱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이쪽은 막 1억, 2억, 10억. 근데 여기는 5천만. 이렇게 해서 매칭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많은 PB들이 발생이 됐지만 점수로는 300점으로 끝난 거예요. 원래는 점수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 PB 갖고 만들어가면. 근데 우리는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절로 오토 소비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시 처음 이야기한 내용으로 돌아갈게요. 미국은요, 직급 도전에 대한 굉장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야기가 좀 와전된 걸로 복제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급 도전은 세일즈 마스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 100% 동의합니다. 다이몬드 마스터 직급 도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세일즈 마스터인 파트너들이 직급 도전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이몬드 마스터까지는 가는 겁니다. 그런데 샤론 로즈 마스터는 직급 도전으로 가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아직도 큰 직급을 도전하는 것이 하나의 시스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단장님이 한 강의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뭐 그 강의의 대부분은 좋았는데 그 한마디가 자꾸 잊혀지지 않아요.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뭐였냐면 목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하셨을 수 있어요. 제가 잘 걸러서 들으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예민하게 생각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그날 내가 30만 포인트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최대한 사람들을 만나서 30만 포인트를 끌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초창기에 계셨던 분들은 제품을 들고 다니면서 지금도 그러신 분들이 있지만 들고 다니면서 판매 형식으로 그분들에게 캐시를 받고 물건을 전달하고 그 캐시를 받아오면 이제 물건을 사서 PB를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하나만 지적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해온 결과 우리의 행동으로 애터미 사업을 한 사람들의 그 행동으로 이미지는 애터미 사업은 판매하는 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줬다는 거죠. 이거 정말 고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와서 아니다 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애터미 사업을 한 사람들을 직접 봤기 때문에 판매하는 걸로
딱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와서 뭐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를 지우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부터 그런 모습을 안 보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겠다라는 결단을 했다면 한번 변화해 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애터미를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온라인 쇼핑몰 비즈니스고 첨단 비즈니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파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죠. 물론 이런 경험도 해요. 그래도 물건을 눈으로 봐야 물건을 하나라도 더 사게 되지 않겠냐. 맞는 말이에요. 옛날에 시장 같은 데 가서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는 100%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아마존은 절대 우리에게 물건을 샘플로 보내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 매출 1위가 바로 아마존이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애터미 비즈니스는요, 아마존을 더 뛰어넘는 비즈니스로 발전할 쇼핑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시장에서 물건 파는 듯이 애터미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첨단 사업이라는 생각을 못하거나 안 하고 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표현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오늘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오늘 파트너와 직급 목표를 2026년 저희 스폰서분이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제가 약간 그 자리에서 앞으로의 미래는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직급 목표를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파트너는 그 이야기가 아무런 계획 없이 사업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저는 계속 처음 비즈니스 애터미 시작했을 때 몇 월에 세일즈 마스터 가겠습니다. 또 몇 년도 몇 월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가겠습니다. 몇 년도 몇 월에 샤론 로즈 가겠습니다. 이거를 5년 안에 임페리얼을 간다고 굉장히 외쳤던 사람이에요. 네, 저는 그게 동영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와서 나 그런 적 없다 말할 수도 없어요. 2029년 12월에 임페리얼이 되겠습니다. 아주 최근까지도 제가 그랬어요. 네. 하지만 임페리얼이 되는 것을 제가 날짜로 절대 계획할 수 없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깨달음인데 다 아는 얘기 아니냐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다 누구나 아는 내용을 이제 와서 그러냐고. 저는요, 세일즈 마스터는 반드시 도전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몇 월에 상반기, 하반기 계획을 해서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첫 세일즈 마스터 도전하는 거는 100%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도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 가는 날짜를 내가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파트너, 4명의 세일즈 마스터를 할 그 사람들의 계획을 갖고 내가 다이아몬드를 마스터를 간다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세일즈 마스터 4명을 보내야 되는 거는 그들이 직급 도전을 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샤론 로즈 마스터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샤론 로즈 마스터는 내가 몇 월에 몇 년도 몇 월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파트너와 소통을 하면서 예측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도전이라는 개념이 자꾸 사람들은 베팅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샤론 로즈에서 도전은 베팅이 될 수 있어요. 100% 베팅 될 수 있습니다.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 저는 뭐 거기까지 상상도 안 해봤지만 거기서도 이 직급 도전을 할 때는 베팅을 안 하고 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제가 베팅이라는 안 좋은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는가 하면 세일즈 마스터 때 직급 도전은 결코 베팅이 아닙니다. 왜 베팅이 아닌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일즈 마스터는요, 처음에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딱 결단을 내려서 명단 작성을 한 뒤에 그 명단을 통해서 우리는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계획하고 그들을 통해서 세일즈 마스터를 가는데 그것이 처음 경험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 사업에 완벽할 수가 없죠. 처음이니까. 그러다 보면 부족한 PB를 그 달에 해야 될 땐 내가 쓸 물건, 그것이 조금 양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회원가입은 못했지만 누군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갖고 구입을 하다 보면 정말 나 혼자서라도 양쪽에 한 명만 있더라도 세일즈 마스터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베팅이 아니에요. 이걸 베팅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쓸 물건하고 소비자에게 전달할 물건을 미리 그 기간에 사두는 거죠. 그게 베팅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하고 샤론 로즈에서 이미 물건을 난 다 경험해 봤어요. 다 써봤어요. 세일즈 마스터는 경험을 위해서라도 물건을 사는 거예요. 써보기 위해서. 그래서 물건을 사다 보면 250만 PB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걸로 세일즈 마스터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샤론 로즈 마스터는 이미 경험 다 했는데 물건이 이미 많은데 거기서 PB 올리려고 물건을 산다는 건 베팅이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나는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 깨달음이라는 게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저는 이미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하려고 했는가 하면 한 번 간 직급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이 처음부터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거 플러스 파트너에게 사업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저는 뭔가 동기부여를 시켜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 파트너도 이미 다이아몬드까지 도전을 해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도전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면에서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센터에서 한 해를 마치며 2026년의 목표, 도전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분명하게 대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세일즈 마스터도 아니었다면 1월에 세일즈 마스터 가겠습니다. 당연히 외쳤겠죠. 제가 다이아몬드가 아니었다면 저는 1월에 다이아몬드 가겠습니다. 당연히 외치겠죠. 샤론 로즈 마스터부터는 외쳐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절대 그건 아니죠. 계속 매일의 목표, 매주의 목표, 매달의 목표는 갖고 하는 거죠. 이 목표가 직급이 아닌 내 나름 사람들을 만나는 목표, 그 사람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목표,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목표,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목표는 있지만 직급에 대한 목표를 내가 갖고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거는 제 기준으로는 그 시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 경우를 이야기한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오늘 파트너와 이제 이야기하면서 좀 정확하게 그 점을 이해를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제 생각과 지금 제가
변화됐다라는 것을 좀 느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스폰서분들도 이 동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25년 한 해 동안 잘한 점을 가만히 생각하면 많은 좋은 습관을 만들었던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1년에 한 권 이상 책을 읽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적어도 진짜 책을 한 달에 한 권씩은 읽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한 어떤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생전 보지 않았던 걸 지금은 거의 달고 다닐 정도로, 그래서 내 자신이 계속 뭔가 이렇게 생각으로, 머릿속에 생각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뭔가 남들보다 좀 더 앞서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굉장히 커졌고, 또 그게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수불가결한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점이 뭔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부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실수라고 생각하면 좋죠. 알고 못한 거라기보다 사실 알고 못한 것을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못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명단들을 다 연락을 못한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도 있는데, 제 양심상 제가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명단은 참 많은데 그분들한테 이 애터미의 기회를 왜 내가 아직까지도 다 이야기하지 못했을까, 이런 잘못된 후회. 그렇기 때문에 2026년에 제 목표는 그 제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다 애터미를 알려야겠다라는 것이 제 목표고, 또 제 파트너를 빨리 만들어서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시켜야겠다라는 그런 목표. 그런 것들이 지금 새로운 파트너, 나와 좀 같은 생각과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는 목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 남자들이 여자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장단점이 있잖아요. 애터미 사업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백만갑하는 방법도 조금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가 거기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알고 못하는 잘못은 2026년에는 하지 말자라는 것이 제 목표고,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2026년에는 샤론 로즈 마스터에서 더 나아가 스타 마스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해온 방법으로는 절대 못하겠죠. 절대 못합니다. 지금같이 해온 방법으로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2026년을 맞이하게 되면 그런 목표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뭐 몇 월에 딱 되겠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제 파트너들이 반드시 양쪽에, 사실 한쪽을 다 키우고 오른쪽으로 갈 그런 계획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는 거를 사실 저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도 한쪽 라인이 커진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 가능하면 거기에 파트너가 자립하고 독립적으로 리더가 될 정도까지는 서포트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게 안전하게, 저보다도 더 수익이 많아지고 나면, 파트너도 좀 더 안정적으로 되면 제가 오른쪽으로 다시 시작하더라도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자신감이 뭐 어디선가 나오네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025년 한 해 동안 그 점을 생각해 본 거 26년에는 잘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고자 하는 파트너와의 소통 문제. 사실 소통이라는 건요,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소통이라는 거를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로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소통이라고 봐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더라고요. 근데 많이 하다 보면 무슨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될 수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정답을 모르겠어요. 근데 소통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나와 파트너,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중요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왜? 사업적으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즈니스를 100% 시스템에 플러그인 된 사람은 사실 시스템에 딱 돼 있으면 거기서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을 얻기 때문에 따로 스폰서로부터 받는 정보가 굉장히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스폰서를 무시하고 나 혼자 한다? 아직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사가 모든 것을 우리한테 줄 때 나의 스폰서의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겠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많은 문제점들이 또 해결됩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또 한 게 있냐면,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스폰서가 없이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꽤 많이 생길 거예요. 두고 보세요. 스폰서라는 것이 사실 후원자의 개념인데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 일을 대신해 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도움을 주면 편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움을 받지 않고도 힘들겠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나옵니다. 진짜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것도 뭐 사실 새로운 생각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생각들은 다 틀리시잖아요. 네, 제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파트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거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정말 내가 파트너의 도움이 스폰서의 도움, 죄송합니다. 스폰서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스폰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스폰서를 잘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스폰서의 도움 없이 나 혼자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스폰서가 어떻게 하든 큰 영향을 받지 않고 하시면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고 이 이야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이거 정말 100% 맞다고 봅니다. 네.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 파트너와의 소통의 중요성,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도우려고 했을 때 그 파트너가 나 도움 필요 없어 하면은 사실 더 이상 도움을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고 이러다 보면 헷갈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원자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 스폰서 도우려고, 파트너를 도우려고 하는데 이 파트너가 나 도움 필요 없어, 나 도와줘, 이런 분명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 안 한다고 몰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소통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와의 소통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좀 계속 고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좀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또 제가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AI를 통해서 지금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에 만들어 놓은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 올릴 때 사실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뭐 한글이 깨져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발음이 뭐 부정확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런 걸로 지금 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오해를 하실까 봐. 그거는 하나의 내가 애터미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 우리 시스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하고 원데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많은 동영상을 보는 거, 그리고 우리의 제품 설명도 사실 많이 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거, 제품을 써보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AI를 통해서 만들어서 막 올리는 거를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그거 배우는 거 어려우면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거를 꼭 배우고 싶고 그게 재밌게 느껴지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재밌으시면.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저는 그 점을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 계속 트라이입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방법들 뭐 보시면서 뭐 이 사람이 또 오늘은 이런 것도 해봤네, 뭐 그랬네, 뭐 저랬네, 뭐 나름 이야기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유튜브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